네.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쿠다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메모리 관리 쪽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메모리 코올레싱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 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코올레스드 메모리 액세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연속적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 캐시 라인을 액세스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이따가 메모리 이제 그림 보면서 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용어는 이제 워프에서 여러 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메모리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따가 그림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왜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메모리는 글로벌 메모리, 이제 GPU로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면은 글로벌 메모리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세팅을 하지 않게 되면 L2 메모리로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메모리로의 접근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콜레센트 액세스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것이겠구나. 예,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귤러하게 똑같은 메모리를 여러 군데 접속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리얼로 된 메모리에 딱 워프는 한 번에 동작하니까, 그 스레드에서 한 번에 동작하게 하는 거니까 한 번에 딱 접속하도록, 그 메모리 주소에 가도록 이제 하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 워프 단위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하나의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프에 실행이 되면 32개 스레드가 동시에 인스트럭션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각각은 4바이트씩 메모리 공간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래서 총 128바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L2 4바이트가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뒤에 나와갖고 뭔 소린가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요? 4바이트 요 부분이요. 예, 그 4바이트 단위로 이제 메모리를 읽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할 때 4바이트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트의 값으로 아니면 플롯의 값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캐시가 뭐 4바이트라는 건가요? 캐시라기보단 어떤 메모리로 이제 스레드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져가는, 한 그러니까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가져가는. 4바이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4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니멈 단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니멈 단위가 이제 4바이트로 4바이트로 이제 뭐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명령 어떤 것들이 이제 써 있고, 그게 이제 플롯이나 인트 값에 대한 단위가 되겠죠. 이게 플롯2 같은 경우는 8바이트가 되고 인트2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인트가 된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예, 여기 아래에 나와 있듯이 이제 콜레센트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접한 그 캐시 라인에 있는 동일한 메모리 주소로 딱 접근하게 될 경우 퍼포먼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어 조금 설명드리면, 글로벌에서 L2로 바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넌 캐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둘 다 캐시 메모리긴 한데 넌 캐싱 액세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L2 메모리가 아닌 L1 메모리로 갈 경우 이제 캐싱 액세스라고 이렇게 용어를 부르더라고요.
L1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큰 128, 8 바이트, 바이트를 잘못 썼네. 이거는 32 바이트, 이렇게 L2, 이런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L1이랑 L2 캐시가, 캐시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는데, 여기 보면 128 바이트에 이제 전체 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이제 L2 같은 경우 이제 32 바이트의 크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 글로벌에서 이제 L2로 가냐, L1으로 가냐, 그거는 내가 스레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남는 게 없이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콜레센트 액세스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그린색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돼 있는 그런 메모리로의 접근을 콜레스드 메모리 액세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워프 같은 경우는 32개 스레드가 동시에 작업되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는 4바이트를씩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하나의 워프가 실행될 때는 총 128바이트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128바이트를 연속적으로 다 쓰게 되면은 메모리 유틸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100%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쿠다 컴퓨트 2.0부터는 요게 이제 퍼뮤테이션 이제 요 캐시 안에서는 이렇게 똑바로 이제 하나 바로바로 이제 안 돼도 이제 퍼포먼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런 경우도 이제 하나의 이제 캐시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연결돼 있을 때는 영향이 없고요. 이제 100%의 퍼포먼스를 나갈 수 있는 거죠.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프셋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건데, 오프셋을 일단 주게 되면은 이제 얼만큼 내가 띄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하느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하나 정도 액세스를 이제 오프셋을 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체 이 단위는 32 바이트 단위로 돼 있으니까 총 쓰는 이제 캐시는 이제 160 바이트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28 바이트를 처리하는데 이제 전체 160에서 128 바이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80%의 이제 퍼포먼스만 내게 되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는 오프셋에 관한 경우고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줬을 때 그때 퍼포먼스는 유틸리제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요거는 2를 줬을 때를 예를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리에서 절반씩만 이제 사용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원래는 128 바이트만 필요했는데 총 256 바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256 바이트에서 이제 128 바이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50%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효율적으로 메모리 액세스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네. 지금 이게요. 네. 이게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거랑 연결되는데 저도 뒷부분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연결이 그거를 알고 갔었어야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요 함수가 네. 지금 이게 코드가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블록 아이디 원래 이제 그 아이데이터에서
원래는 해당하는 인덱스의 데이터를 O 데이터에다 저장하는 거잖아요. 여기 데이터에 넣는 거야? I 데이터에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O 데이터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아, 여기, 예. 이 그래서 데이터. 이게 아마 O 데이터는 예를 들어 그 컴퓨터 메모리에 글로벌 그러니까 호스트에 있는 거고 I 데이터는 그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선언한 거일 것 같은데 그전 발표 그 저번 주 거 발표 자료 기준이었으면 이런 함수 설명했을 때 그렇게 카피해 오는 거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제 호스트에서 카피해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GPU 메모리 안에 다 데이터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 각각의 스레드가 그 GPU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럼 메모리가 GPU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그 데이터에. 그럼 이건 지금 다 GPU 안에서 행해지는 예, 얘기에 대한 거군요. 맞아요. 다 GPU 안에서 일어나는. 아 저번 주 것만 생각해갖고 헷갈렸네. 예.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틸리제이션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L2 같은 경우는 32바이트 단위로 있으니까 총 점유하는 그 개수, L2 개수랑 L2 사이즈만큼의 개수를 128을 이제 이 개수만큼 나누면은 이제 유틸리제이션이 나오는 거고, 이제 L1 같은 경우는 128 단위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퍼포먼스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까놓고 말하면 GPU에 올릴 때 딱 필요한 데이터만 올려야 되는데 이건 그냥 벌크로 다 넣은 다음에 쿠다 그 스레드들이 필요한 것만 취합해 갖고 쓰도록 하는 식이니까 메모리를 얼마나 낭비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메모리 낭비도 같지만 그게 낭비가 이제 결국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데이터를 넘겨줄 때부터 이제 좀 메모리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건가, 아니면은 L1에서 할 건가, L2에서 할 건가, 그리고 또 레지스터를 어떻게 쓸 건가, 쉐어 메모리를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지 이제 수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군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레이 오브 스트럭처가 좋은 거냐, 스트럭처 오브 어레이가 좋은 거냐, 어떤 게 더 퍼포먼스 면에서 좋은 거냐, 요거 따지는 건데, 이제 어레이 오브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읽고 이 하나에 처리하기 오렌지를 처리하기 위해 여기 읽고 이제 스레드를 여기 이렇게 보내주면은 어, 항상 메모리 처리할 때는 가까이 인접해 있어야지 이제 퍼포먼스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오브 어레이 같은 경우 어레이의 이제 구조를 이제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근접하게 다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제 캐시 라인에서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개수만 잘 맞추게 된다면 이제 100% 효율로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L1 캐시로
L2로 넘기지 않고 L1 캐시로 이제 메모리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접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게 이 콜레센스 액세스를 할 경우가 되고 오버패치라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L1 캐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윈도우에서 쓸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리눅스 같은 그 거기서 바로 처리할 때는 MVCC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옵션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에서 바로 L1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나의 워프를 실행시킬 때 이 L1 캐시를 한 번에 다 쓰게 돼서 이제 100%를 쓸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이 L2와 마찬가지로 이 캐시 안에서는 이제 컴퓨테이션이 이제 일어나도 이제 동일한 100%의 유틸리제이션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앞에랑 뭐가 다른 건지 좀 헷갈리는데. 이게 L2 방식은 이제 이게 단위만 다른 거예요. L1이랑 L2랑 그 데이터의 단위만 다른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위가 L1이고 아래가 L2인가요? 아니 아래가 긴 게 L1. 아, L1은 128바이트고 L2는 32바이트 단위로 메모리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지금 앞에랑 6이랑 다른 게 지금은 L1은 지금은 없어요. 다른 건. 지금까지는 이렇게 데이터를 100% 이제 128 연속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L1을 쓰나 L2를 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경우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다음과 같이 아까처럼 요 오프셋을 줬을 때 예를 들면은 오프셋 하나 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아까는 L2를 사용했을 때는 160 바이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하나가 남으니까 하나는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체 캐시 라인 쓰는 거는 160 바이트분에 처리하는 거는 128 바이트를 쓰게 돼서 80% 효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L1으로 쓰게 되면은 무조건 얘는 단위가 128이니까 256까지 다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56에 128에서 이제 50%밖에 효율이 안 나서 여기 더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256이라는 게 내가 256을 쓴다고 앞에다가 뭐 써놨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데. 데이터가 지금 오프셋을 줬잖아요. 오프셋을 줬으면은 오프셋을 여기는 요 그림으로 예를 들면은 뭐 1이나 뭐 2나 이렇게 앞에를 떼놓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메모리부터 아니면 세 번째 메모리부터 메모리 어드레스에 접근하겠다. 그런 얘기면은 이제 최고 이제 128 메모리만큼의 이제 어드레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넘어가니까 L1의 그 사이즈를 넘어가게 되니까 L1 다시 또 하나의 만큼의 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메모리의 주소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두 개를 이제 256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요것도 메모리가 어느 얼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느냐, 얼만큼의 스레드를 사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L1을 쓸 거냐, L2를 쓸 거냐. 왜냐면 L1이 이제 장점이 이제 큰 메모리에 한 번에 딱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아마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L1이 더 이제 사이클이 높은지, L2가 조금 더 높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오큐펜시라고 해서 이제 하나 이제 SM에서 이제 액티브한 워프의 이제 레시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는 여기는 지금 보통 SM이라 많이 쓰는데 여기는 SMP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SM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큐펜시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이제 SM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액티브할 수 있는 그 워프 수 대비 액티브된 워프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 아래 제가 예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SM에서 64 액티브 워프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이제 블록은 스레드 블록 같은 경우 8개를 쓸 테고 그 안에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 한 블록은 256 스레드를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56 스레드면은 8개 워프가 되고 그래서 총 64 워프가 되잖아요. 액티브가 되는 64 워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나는 스레드 블록을 16개 쓸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스레드는 128 스레드를 쓸 거야. 그렇게 되면은 계산 같은 경우 이제 이거는 4개의 워프니까 총 16개 블록이 되고 164개의 워프가 액티브 돼서 이럴 경우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0%가 아닌 경우는 이제 스레드 개수가 줄어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근데 이제 유틸리제이션이 낮아지게 됩니다. 퍼포먼스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SM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워프의 수 그게 이제 기준이 돼서 이제 오큐페시가 정의됩니다. 요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스레드 블록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에서 더 커지게 되면은 일단 잠시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커지게 되면은 총 처리할 수 있는 게 64 워프를 처리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거니까 그 64 워프가 처리가 될 때까지 이제 스톨드라고 하는 거는 펜딩 된다는 뜻이고요. 이제 펜딩이 돼가지고 그 앞에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맞춰가지고 작업을 시켜야지 이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엑셀이 있는데 그 엑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엑셀에서 그런 값들을 넣게 되면은 이런 퍼포먼스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여지고 하는 엑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예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얼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걸 이제 이거에 따라서 네, 다시 표 하셨던 거 있잖아요. 표 그리신 거. 네. 이거 제가 이해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64라는 거는 이제 내가 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GPU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GPU가 달라서. 그 SM 그러니까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처리할 수 있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뭐 단위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서에서 다른 문서에서. 거기에 쿠다코어 개수잖아요? SM이? 우리 전에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옆에 표에다가 써놓으신 게 네. 그러니까 여기 스레드 블록으로 보시면 돼요. 스레드 블록.
액티브 워프는 64로 딱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여기는 이, 예로 제가 이제 예, 써놓은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내가 스레드는 128만 쓴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4개 워프가 돼서 48에 32, 전체 총 액티브 워프가 3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64를 쓸 수 있는데 32만 썼으니까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 원래 GPU 넘겨줄 때 그 꺽쇠 해가지고 블록 몇 개 할 거고 스레드 몇 개 할 건지 이런 거 다 설정하잖아요. 넘겨줄 때 다. 네,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값을 어쨌든 내가 정해서 넣어주는 거에 의해서 이 오큐펀시는 그러면은 그냥 사용자가 잘 고르기만 하면은 100%는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내가 쓰는 GPU에서 SM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내가 스레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것인지 앞에 그 메모리 관련 그거랑 상관없이 이 부분은 그냥 사용자가 처음에 이니셜로 넣는 파라미터만 조정해주면 뭐 문제없이 사용되겠네요. 오큐펜시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SM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버보스라는 그런 옵션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뭐 프로그램 돌릴 때 보통 다 버보스 명령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치게 되면은 여기서 얼만큼 사용되고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나 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쿠다 6.5부터는 이제 이런 뭐 API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API를 써서 이제 이제 맥시멈 이제 오큐펜시를 쓰게 되면은 not guarantee good performance라고 하지만 usually a good compromise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뭐 그럼 권장하는 건 약간 뭐 여지를 주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 지금 예제로 보여준 것만 봤을 때는 거의 뭐 딱 맞추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 남게 계산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보통 완전히 딱 맞추기는 어렵죠.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설계를 아니, 거의 보통은 딱 맞추기 계산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오큐펀시가 항상 100%에 맞춰질 것 같은데. 아니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넘어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제 말은 그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바로 받으면 그 네. 값이 딱 정해지면은 그 값 가지고 계산하면은 오큐펀시는 항상 100%가 만족되도록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남기라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렇게 128 아니 그러니까 64 단위로 64 워프의 단위로 딱 64라고 하면은 그런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100%가 되는 거는 이제 엄청 잘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서까지 갔을 때 얘기면 뭐 그렇죠. 예, 예. 음, 네, 요거는 이제 코드 보는 거고 이제 다른 거가 여기서 있는 이제 이제 스레드 블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줄 건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데 이렇게 스레드가 이제 남게 되면은 이제 블록이 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둘을 비교해 주는 이유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짧은 블록들을 처리하게 되면은
시간 같은 경우 이제 25% 정도 효율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50% 대신 25% 유틸리세이션이랑 여기는 75% 유틸리세이션으로 이제 둘 관계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거든요. 어떤 건 빨리 할 거냐, 효율을 더 좋게 할 거냐, 이제 시간을 더 빨리 할 거냐. 이렇게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에 따라서 예, 이제 시간이랑 유틸리세이션이랑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줄 수 있죠. 그래서 퍼포먼스 내가 어떤 거를 더 중점을 두고 하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머리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는 콜레센스 액세스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오프셋이나 이제 스트라이드를 이제 피해야 되고, 이제 스트럭처 오브 어레이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 쭉 하나로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L1 L1이 어떤 때에 이제 장점이 있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큐펜시를 높이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증가한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라지 스레드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처럼 이제 시간이랑 유틸리세이션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딥러닝 하는 거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좀 유튜브에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미지 CNN 같은 거 하면은 이미지 파일 갖고 이제 프로세싱을 할 텐데, 거기에 항상 스트라이드가 들어간단 말이죠. 컨볼루션 커널을 쓸 때. 네. 그거를 지금 다 쿠다를 써서 GPU로 할 텐데, 그 스트라이드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낭비가, 그러니까 그 GPU에 올라가는 데이터의 메모리 용량에도 낭비가 있고, 계산에도 이게 낭비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CNN은 어떤 때에 이제 스트라이드를 쓰고 그런가요? 그 이제 커널을, 그 CNN 그 커널 뭐 3x3, 뭐 5x2 커널이 있으면 이미지가 뭐 128x 128의 그 매트릭스면, 네. 그 3x3 커널을 그 첫 번째 그 128x 128 매트릭스의 맨 이제 왼쪽 꼭두 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옆으로 축축 쫙쫙쫙 이렇게 움직이면, 커널을 움직이면서 거기는 어, 이제 세개 단위로 되니까 1, 2, 3, 뭐 예를 들면은 10, 11, 12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세 개 예, 이렇게. 예. 스트라이드, 그래서 그 커널이 건너뛰는 그 사이즈를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스트라이드가 커널 사이즈보다야 작겠지만, 어쨌든 스트라이드가 크면 이미지를 듬성 읽어 갖고, 그거 갖고 이제 뭐 피처를 찾든가 뭐 그런 걸 할 텐데, 맞아요. 그거, 그건 그럴 때 쓰는데, 예.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쓸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텍스트 메모리처럼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텍스트 그렇잖아요. 메모리요? 텍스처 메모리, 텍스처 메모리. 아. 그렇잖아요. 그게 메모리 참 그런 식으로. 메모리, 근데 이제 그때 그게 원동 CC였나 다른 분 발표였나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쿠다 프로그래밍 할 땐 텍스처 메모리의 구분은 거의 없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뭐 텍스처 메모리가 L1이었나 L2였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닌가? 쉐어 메모리였나? 예, 맞을 거예요. 그게 텍스처 메모리라는 게, 그 하나의 디바이스로 더 이상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컨스탄트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텍스처라는 게 그 3D 같은 거 이제 와이어프레임 같은 그리면 그 다음에 이제 2D로 거기에 대해 바르는 거잖아요. 텍스처라는 게. 근데 그게 네. 뭐 바꿔질 필요는 없고 항상
그 이제 일정한 한 번 올라가기만 하면 바뀌지 않는 그런 메모리인데 그러다가 요새는 텍스처 메모리라고 그 하드웨어가 따로 그 구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밑에선 동일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텍스트 메모리 접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컨스탄트의 이 메모리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지 않을까요? 그 컨스탄트 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 오늘 발표한 거에서는 에러 메모리? 그러니까 그 스레드들에서 다 읽어야 되는데 에런에 그게 다 들어가 있으면 그다음에 스레드들끼리 거기 그러니까 각각 스레드별로 다 컨볼루션을 계산한다 그러면 네. 그 해당하는 네. 요 안에서 다 그게 일어나게 되면은 효율이 이제 100%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레드가 타는 XSR 데이터가 1대1로 다 매칭돼 있으면은 딱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뒤에 나오긴 했었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 그 헷갈리는 이렇게 것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그림이요 아니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왔다 갔다라기보다는 이 캐시 메모리 내 그 주소 그 하나의 단위 안에서 스레드가 이쪽 어드레스를 읽거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안 읽어도 효율은 100%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하나의 요 캐시 라인에서는 상관이 없다. 퍼포먼스에 상관이 없다. 그 오늘 맨 처음 얘기할 때 다이버전스 얘기 막 했었는데 그거는 그게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런 거 이제 말머리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게 돼. 이렇게 일렬로 읽지 않고 여기 이제 쓰게 되는 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5번 이제 일어나는 5번의 무브먼트가 있는 거고. 그런 경우를 이제 완전 그렇지 않은 거, 콜레센트가 아닌 경우를 이제 요게 여기 그것도 있겠구나 설명. 이제 스트라이드를 줬을 때 이런 경우는 다이버전스, 메모리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이버전스가 이제 막 퍼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건 컨벌지 하는 거 아니야? 컨벌지? 컨버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요 그림이 컨버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반대로 보면 여기는 이제 스레드는 쭉 이어져 있는데 예. 그 어드레스 접근하는 거는 요 어드레스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버지랑은 상관없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접근해야 될 메모리 주소가 더 퍼져버린다는 얘기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스트라이드랑 오프셋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단순한 그런 상식적인 그런 메모리 사용법 그런 거라고 보여요. 좀 전에 스트럭처 오브 어레이 막 나왔었잖아요. 여기요? 응. 요거는 C 아시죠? 어떤 거요? C. C 어떤 거요? C잖아요. 네, 그쵸. C++이 아니라 C인데 지금 이게 스트럭처에다 안에다 선언하는 변수가 연속적이라는 게 보장이 원래 됐었나요? 원래 됐었나? 이게 지금 그게 돼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데 그랬었나 싶어갖고 저는 이제 C++만 했어갖고 C++에서 벡터는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주는 컨테이너인데 스트럭처는 이렇게 변수들을 이렇게 안에다 만들어 놓고 쓰면은 이게 메모리 위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장해 줬었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보장이 돼야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스트럭처 어레이 오브 어레이를 쓰든가 어레이 오브 스트럭처를 쓰든가 해야 되니까요. 음, 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딥러닝 하는 것들 보면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그 예전에 쿠다 프로그래밍을 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저는 그때는 음.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면은 잘 되겠지 하고 해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하셨다는 게 우리 그냥 프로그래밍 하는, 그러니까 과학 연산용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그냥 값 드립다 다 넣고 그냥 다 던진 다음에 폼은 여러 개 써가고 그냥 계산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넣을 때부터 던질 때부터 지금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이, 그런 게 어려운 점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보다. 그래서 사용자도 많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단계부터 이제 쓰게 하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되게 쉽게 접근하는 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딥러닝 하는 거 CNN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들에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왜냐면은 뭐 메모리 이미지가 어째 이제 많고 이미지도 한 장의 그 크기가 어레이 사이즈가 매트릭스 크기도 엄청 크니까 메모리가 되게 많이 소모되는데 하드웨어 성능이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 프로그래밍 해도 될 만큼 성능이 이제 나와갖고 그냥 하는 건지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은 딥러닝 코드를 쿠다 갖고 구현한다는 거는 대형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최대한 쓰도록 이런 그런 식으로. 거를 후 DNN이 다 해준다면은 뭐 괜찮은데 만약 이런 거 다 고민해서 코드를 짜야 된다고 하면 되게 골치 아프겠네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영상을 받아갖고 인퍼런스만 하는 코드를 짠다고 그래도 지금 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군요. 참. 뭐 실제로 해본 사람이 있으면 좀 알 것 같은데 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다음 발표가 다음 2주 후 발표 박상수 씨인데 네. 박상수 씨한테 그 발표를 할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번 주랑 저번 주 발표 제가 했던 거를 좀 리뷰를 다시 좀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차피 그 박상수 씨가 동영상 보시니까 거기 원래는 코드나 뭐 그런 약간의 실전적인 얘기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렸었었는데 그런 것도 겸사겸사 해서 된다면 뭐 가능하다면 뭐 주말에 바쁘신 것 같은데 요즘에 2주 후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어쨌든 좋죠. 다음번에 이제 박상수 씨 워프 레벨이랑 아토믹스인데 워프 레벨은 워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스트럭처 어떤 식으로 이제 하이어라키를 어떻게 줄 건가고 아토믹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스 문제 네, 처리하는 거고. 어려운 것들이겠네. 테크니컬한 거. 네. 그렇고 2주 그렇고 나면은 아마 크리스마스라서 좀 쉬어야 될 거고 1월 1일이고 하니 좀 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발표 자료 아마 그러니까 발표의 내용에도 아마 그 뒤에는 뭐 퍼포먼스 프로파일
그다음 박상수 씨 다음에 또 조원영 씨인데. 또 패러렐 패턴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은 또 음, 뭐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그렇죠. 의미가 좋고 그래요. 박상수 씨가 잘해주시면 저도 조금만 더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12월 20일이네요. 그냥 예정대로 많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게 박상수 씨 오늘 하시고 네, 박상수 씨가 이제 12월 6일에 해야 되는데, 만일 일이 생긴다던가 그러면 밀리면, 그 다음에 2주 후에는 크리스마스네. 네. 아니면은 그냥 박상수 씨한테 동영상 촬영해 달라고 해가지고 음, 이날 아니 뭐 되는 날이라든가 아무 때나 뭐, 동영상 촬영을 해줘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고 우리들이 먼저 보고 음. 디스커션을 이제 시간 날 때 모여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다. 뭐, 그러면 되죠. 예. 그래서 연말은 좀 여유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다들 뭐 일정들이 있으실 테니까, 주말이라 특히. 그리고 저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조은현 씨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프로파일링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동식 씨가 썰팅 앤드 라이브러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후다 스트림 앤드 어싱크인데, 근데 이것들을 다 다뤄야 될지, 다 다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퍼포먼스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코드를 짜서 그 프로파일러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 그렇죠. 렉터도 14, 15 합쳐져 있거든요. 2개짜리라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좀 애매하고 스트림하고 어싱크 뭐 요거는 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그때 받아들일 수 있을 레벨이 될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널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코드를 좀 짜는 거를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드하게 튜닝하는 거는 파인 튜닝하는 거는 좀 미뤄두고 cuDNA나 쿠블라스나 그런 것처럼 이미 잘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 쓰는 법을 배워서 그거 갖고 이제 를 쓰긴 쓰지만 하게는 안 써도 충분히 필요한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를 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었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쿠다를 100% 코드를 짜는 건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관심사에서 좀 더 떨어지는 내용이니까 한번 짜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스레드 아이디만 잘 인식하면 이제 이런